네, 우리 특수 유아를 위한 교육의 2의 1장 1차시 바로 방금 전에 했고요. 이제 2차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유아를 위한 특수교육과 특수 유아를 위한 교육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이번 강의의 목표입니다. 유아 특수교육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대상, 어떠한 장애들이 있느냐 살펴봤습니다. 유아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특수 유아를 위한 특수교육의 목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지난 시간 특수유아를 위한 특수교육에서 특수유아 교육 관련법을 얘기하다가 멈췄는데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서 유치원 가정이 의무가 됐다. 언제? 2008년에 유치원 가정이 의무가 됐고 초등, 고등학교까지 의무. 영아기와 전공가 가정은 특수유아가 원한다면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라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제 이번 차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서 학급당 학생 수를 보면요. 법적 근거는 제27조 제1항이고요. 일반 학교에서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의 학급은 유치원 가정은 1인 이상 4인 이하가 1학급이다. 초등과 중학교 가정은 1인 이상 6인 이하가 1학급이다. 고등학교는 1인 이상 7인 이하가 1학급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에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해서 특수유아에 관련된 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전전 페이지 의무다라고 시작하는 것부터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꼭 한 번쯤은 읽어보고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들로만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언제 특수유아의 관련법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까? 수업 시간에 한번 눈으로, 귀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살펴볼 거는 이제 차별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 보장, 차별행위 유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 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행위는 차별행위다. 또 두 번째는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수업 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의 배제는 차별행위다 라고 명시해뒀고요. 네 번째, 개별화 교육 지원 팀에서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함에 있어서의 차별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학의 입학 전형 절차에서 장애를 이유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 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 전형 과정에서의 차별도 명시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법조항에 따라서 이 학생과 보호자의 차별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이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3조 기본 이념을 살펴보면요. 장애아동을 위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장애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 그리고 장애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수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특수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보육지원,
교육과 원활한 취학을 위한 보육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와 특수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수교사 및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 영유아의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단, 장애 영유아 수가 2명 이하인 경우는 특수교사 및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많죠, 이런 경우. 사실 특수교사,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진 않죠. 네, 쉬워야 할 텐데, 그죠? 네. 이제 제가 17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굉장히 많은 이제 법들을 이제 곳곳에 녹아서 강의 중간중간마다 말할 거고, 그 중에서 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귀로 좀 들었으면 좋겠다,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앞부분에 정리했으니야 이러한 법조항이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수유아를 위한 교육은 어쨌든 우리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 교육 내용 뭐 이러한 것들을 배웠었죠. 모든 과목에서. 배울 거죠. 우리 친구들 1학년이니까. 근데 이제 이 과목은 특수유아를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이 특수유아를 위한 교육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장애의 유형과 정도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특수유아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특수교육의 추세는 통합교육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제한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을 최소 제한 환경이라고 하는데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수유아의 잠재 능력을 최대화시키면서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수유아를 위한 교육환경의 배치를 살펴보면요. 먼저 유아 특수교육기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제 특수학교 유치원 중에서 특수학교 유치원 전체, 그러니까 전체가 유치원 전체가 특수학교인 학교 수는 138개, 그리고 학급 수는 293이라고 합니다. 전체 중에서 이제 유치원 가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는 10개, 학급 수는 63개입니다. 유치원 특수학급은 학교 수로는 1141개, 학급 수로는 143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 대상자를 보면요. 이제 전체 8,248명 중에서 유치원 특수학급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5,291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유치원의 일반 학급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1,958명입니다. 이제 유치원 및 장애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보면 이제 보건복지부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이제 2,152개 중에서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2,030으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은 일반 어린이집, 그 다음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178개로 그 다음입니다. 일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특수유아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교육부 기준으로는요, 22년 4월 1일 기준으로 2,598개 중 이제 전일제 통합학급 운영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이제 대상자가 1,319명입니다. 이제 특수유아의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배치와 관련하여 이제 특수교육 실태조사 2020년이죠. 따르면 선정 배치 시의 어려움으로 선정 배치와 관련된 정보 안내가 부족하다가 34.1%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선정 배치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12%, 배치 기간이 부족하다. 9.8%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과처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어 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특수유아의 부모와 가족에게 필요한 정보들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고, 선정, 배치까지 소요식 기간도 짧지 않고 특수유아가 배치될 수 있는 배치 기간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나온 부분인데요. 특수유아는 장애 유형과 정도가 매우 다양하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특수유아 특성에 적합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특수유아를 위한 교육은 장애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제한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리고 특수유아의 잠재 능력을 최대화함으로써 특수유아의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양한 요구를 가진 특수유아의 성공적인 교육 수행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최근 특수교육은 통합교육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통합교육은 최소 제한 환경이라는 특수교육 원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특수유아의 교육환경 배치는 통합교육이냐 분리교육이냐라고 하는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떠한 교육환경에서 특수유아가 가장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가를 확인하여 특수유아의 교육적 배치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특수유아가 교육받는 환경은 매우 다양하지만 특수유아는 일반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통합 교육 환경,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장애 아동을 장애가 없는 또래, 가정, 지역사회로부터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분리시켜야 한다는 개념이 최소 제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살펴보면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 학교에서 장애 유형,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유아를 위한 통합교육, 최소 제한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특수유아들이 장애가 없는 또래, 가정, 지역사회로부터 가능한 한 최소한 분리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절차를 한번 살펴보면 책으로는 23페이지입니다. 이제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을 합니다. 각급 학교에 장애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접수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각급 학교에 장애 신청을 했다면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보호자의 사전 동의 그리고 혹은 보호자가 직접 신청을 한다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접수를 받습니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진단, 평가를 즉시 회부합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진단과 평가를 실시합니다. 30일 이내에. 이러한 진단, 평가 결과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합니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에 개최 심사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하고 교육 지원 내용을 여기서 최종 결정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를 배치합니다. 2주 이내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2주 이내 심사 결과를 어떻게 선정했고 어떻게 배치할 것이고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보호자 또는 각급 학교의 장은 이의가 있을 경우 다시 심사를 청구합니다.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심사 후 그 결정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나 학교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30일 이내에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심사 결정에 의의가 있는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제기합니다. 90일 이내에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급별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을 그림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가 43,205로 45.2%, 그 다음에 고등학교 27.4%, 중학교 20%, 그리고 유치원이 7.3%입니다. 앞에서도 이제 최소 제한 환경이라는 개념, 통합교육에 대한 개념을 얘기했는데요.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그 반 분위기, 수용적인 분위기, 그리고 굉장히 협력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영유아 시기는 교사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러한 교사의 태도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수유아를 위한 통합교육에 대한 내용은 좀 내용이 광범위해서 다음 시간이 우리가 대면 수업이더라고요. 대면 수업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이야기도 나누고 또 필기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필기하는 시간을 또 따로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꽤 많습니다. 네, 우린 넘어가서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네. 특수유아를 위한 이제 교육의 특징이 있는데, 아까 첫 번째로 다룬 것이 통합교육 안에서 이제 우리는 개별화 교육, 이제 통합교육, 그 다음에 특수유아를 위한 개별화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별화 교육은 장애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고 있습니다. 특수유아에 대한 모든 교육계획을 담고 있는 법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개별화 교육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느냐. 각급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 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 및 장애 특성에 적합한 교육 목표, 교육 방법, 교육 내용,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모두 개별화 교육 계획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개별화 교육 계획은 문서의 의미보다는 개별화 교육 계획에 따라서 교육을 실행한다는 점에 더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는 뒷부분에 다시 한번 나오니 개별화 교육 실행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뒤에서 이야기 나누고요. 우리 지금 현장도 마찬가지죠. 일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다기보다 실제 실행한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추세로 가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문서의 의미보다는 실제로 교육을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애 유형과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별 특수유아는 각기 다른 교육적 요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은 개별 특수유아의 독특성에 기반하여 개별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특수유아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바로 개별화 교육계획입니다.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개별화 교육계획 또는 IEP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이 개별화는 교사와 아동의 1:1 교육이다. 이 의미를 더 넘어서 교육 프로그램이 각 아동에게 맞춰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수유아가 의미있게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교육 목표, 교수 방법, 교수 자료 등이 수정되고 제공되고
다시 또 수정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은 이제 특수유아를 위할 때는 특수유아의 발달 특성과 신체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유아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 중심 접근입니다. 이제 특수유아를 위한 교육에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부모의 참여를 강조합니다. 물론 교육에 있어서 모두 부모의 참여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처럼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부모 역할 중요성이 더 커집니다. 특수유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유아에 대한 교육은 특수유아의 가족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 시기는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가 다른 생애 주기보다 매우 밀접한 시기이기 때문에 특수유아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때는 특수유아의 특별한 요구뿐만 아니라 가족의 요구 또한 함께 제공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특수유아에 대한 교육은 특수유아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의 요구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는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유아 교육에서는 가족 중심 접근을 강조하지만 가족 중심 접근은 특수유아 가족의 무조건적인 참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개별적인 선호도를 고려하여 특수유아의 교육에 가족의 참여를 강조하는 접근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11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더 자세히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특수유아를 위한 협력적 접근입니다. 특수유아는 다양한 교육적, 의료적 요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수유아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학문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의 협력이 요구됩니다. 특수유아의 경우 인지, 언어, 운동, 사회성, 감각, 신적인 발달 등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히 영유아기에는 한 영역의 발달이 지체가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하여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유아의 교육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특수유아의 교육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교육계획을 함께 구성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초학문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특수유아의 교육과 관련하여 부모를 포함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초학문적 팀을 구성하여 특수유아의 교육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특수유아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특수유아와 관련된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만으로는 다양한 요구를 가진 특수유아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부모, 교사, 여러 분야 전문가, 가정, 교육기관, 지역사회까지 모두 협력적 접근을 해야 합니다. 특히 특수유아를 담당하는 보육기관, 교육기관, 그런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특수유아를 위한 협력적 접근에 대해 이후 10장에서 또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 다시 한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1장에서는 이제 특수교육 대상, 그리고 개념, 그리고 목적, 그리고 이제 관련 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특수유아를 위한 교육환경과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한 절차,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특수유아를 위한 통합교육은 다음 대면 시간에 이야기 나눌 거고, 특수유아를 위한 개별화 교육, 가족중심 접근, 현모적 접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 수업은 2장 특수유아의 진단 및 평가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